다음은요, 본인을 거리를 두는 부부라고 소개를 하신 아내분이십니다. 근데 무슨 거리를 두고 계신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혼 13년 차, 10여 년의 권태기 끝에 많이 편안해진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함께하는 게 거의 없어요. 대화도 잘 안 됩니다. 저는 말에 예민한 사람인데 남편은 말을 툭툭 내뱉는 편이라 힘들어요. 요즘에 많이 편안해졌다고 대화하는 방법을. 그런데 남편도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긴 하나 봐요. 어느 날 김창옥 선생님께서 부부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동영상을 봤다면서 저에게 말 좀 예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요? 갑자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이고 싶었다가 안쓰러웠다가 좋았다가 온갖 감정이 드는데 우리 부부 지금처럼 무건수행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좀 더 다가가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어디 계신지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어디 계세요? 네. 저 앞에 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좀 말을 예쁘게 하는 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좀 경우에 따라 반반인 것 같은데. 아, 반반? 네.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거를 저도 이해는 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때예요? 이제 뭔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공감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사실 이해도 바라지 않아요. 근데 낮에 따로 지내는 시간에 뭐 속상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자꾸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했어. 진짜 짜증났어. 그러면은 그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약간 그 상황에 대해서 진짜 무슨 판사처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남자분 입장으로 살짝 얘기, 그건 되게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내가 너의 편이라는 뜻이다. 내가 그거는 속으로는 다 알고 나서 아이고 뭐 자기가 힘들었지 그 새끼들 다 또라이 다 뒤져버려야 돼 그런 새끼들 벨벨벨 되는 새끼들 이런 거는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게 뭐야 그냥 문제를 덮는 거지. 근데 저도 그런 반응을 반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그분은 지금 보니까 되게 바짝 붙어 앉으셨네요. 근데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그럼 도대체 뭐예요 정말? 아니 나도 모르겠어. 뭐예요? 아니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막 갔다가 사이가 안 나쁘다고 했다가 부부를 알 수가 없어. 내가 부부 세계는 도대체 그건 정말 자기들 둘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한테 한번 좀 들어보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솔직히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와이프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어떤 상황이나 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마음적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정의를 하게 돼요. 와이프는 와이프 입장에서 나 좀 이해해줘라. 내가 이랬으니까 좀 와서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좀 그런 게 서툴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자주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강연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강연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보는 척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딱 공연장 무대 앞에 서면 어떤 분이 보일까요? 뭐하라 여기서 이러고 있어. 관심 없어 보여. 웃는 사람? 공감을 계속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근데 막 자기만의 리액션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이 새끼, 막 이게.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되게 고유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분이 딱 되게 옛날 아버지처럼 딱 이런 게 있다가 딱 순간 이게 딱 풀어질 때 딱 이렇게 웃는 표정이 있거든요. 마치 이렇게 마른 매화 나무에서 딱 꽃이 홍매화가 딱 이렇게 군집해서 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 표정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또 옷도 되게 파란 걸로 지금 전 무슨 교회 수련회인 줄 알았어요. 여기 뭐 집사님들 수련회인가 뭐 왜 이렇게 옷을 단체로 맞춰 입고 오셨나? 근데 제가 지금도 이런 애드립을 딱 칠 때 여러분이 동시로 딱
딱 이렇게 웃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고 다시 이렇게 딱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배우자 사이에도 약간 그게 필요한데 그게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배울 가치가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 아, 나 그랬어. 그랬을 때 그랬겠네. 나 너무 짜증나더라고 할 때 그거 되게 짜증났겠네. 사실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 헤르츠로 할 때 이 헤르츠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날 오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창우가 아버지 엄마 품에서 돌아가셨어. 얼른 와. 근데 그날 오전에 강연이 하나 있었고 오후에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당일 취소는 못 하겠는 거예요. 멀리에서 오시는 건데.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보통 신나게 강의해달라고 불러요. 근데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나이가 돼서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신이 나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이 코로나로 힘들어가지고 이제 강사 불렀는데 유쾌하게 해달라고, 신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아침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약속을 어기긴 그래서 제가 강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나지 못해서 이렇게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딱 얘기했는데 이 100명이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떡해요.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근데 순간 정말 이 객석에서 엄청 큰 종이 땅 하고 치니까 그게 객석에 있는 이 작은 한 사람에게 그 하우링이 엄청 부드럽게 땅 오면서 제 슬픔을 순간 진동이 진동을 탁 만나서 없애서 고요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저 강의 10,000번 했는데요. 그날 강의가 제가 느끼기에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날 때쯤에 강의 너무 좋다고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30분만 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둬들이면 안 돼. 거두지 거두면 안 돼. 거두면 안 돼. 마라. 어쩌면 제가 보기에 우리의 슬픔은 언제 사라지냐? 문제를 해결할 때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라, 근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가 어리고 훨씬 경험치가 많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거보다 사실 아내도 어떤 식으로든 다 찾아갈 거거든요. 그리고 실수하면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본인이. 누가 말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배우자로서나 부모로서 필요한 역할은 아우 얼마나 힘들어. 야 너무 속상했겠다. 아우 너무 짜증났겠는데. 정말 쉽지 않은 강연이고 쉽지 않은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받은 언어를 교정하는 치아 교정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모발 이식보다 더 힘든 거예요. 모발 이식. 왜냐하면 모발 이식 3번 했어요. 모발 이식 3번 했어요. 티 안 나. 저는 진짜 결혼은 선택, 모발 이식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 전혀 몰랐어요. 저는 몰랐죠. 네.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세상에 여기서 자라던 걸 뽑아서 여기다 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자라지 않아요. 2개월 만에 다 빠져요. 그리고 다시 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심는데도 그런데 교정을 하는데도 3년 걸리는데 내가 내 아버지, 내 엄마한테 들은 언어값이 어떻게 결혼했다고 한 번에 바뀌겠어요? 그거는 진짜 5번, 10번, 20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디 꼭 한번 실험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으니 추천드리겠습니다.